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술야마 김사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맨날 특별한데 오늘 또 특별합니다. 오늘은 대동류 합기유술 고수님이신 우리 김기태 고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바로 김기태 고수님 뵈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수님, 반갑습니다. 천하 명인의 찾아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 오늘 대동류 합기유술 우리 김기태 고수님 만나러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특이한데, 원래 이제 저희가 술담화 컨텐츠를 해가지고 술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술을 안 드십니다, 우리 고수님께서. 네. 차 한잔 부탁드리겠습니까? 참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좀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도 술 안 하고 담배 안 합니다. 앞에 나간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수님, 차 한번 간단하게, 여기 어떤 차인가요? 요즘 뭐 많이 드시는 보이차. 보이차. 네네. 참 찻잔이랑 주전자를 먼저 한번 데워야 되세요. 네네. 이 스킬이, 차를 평소에 좀 즐겨 드시는 거죠? 그냥 종종 마십니다. 뭐 즐긴다고까지 하기에는 제가 요즘 차도 그 동호인분들이 많으셔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전에는 이제 뭐 녹차나 홍차 같은 거 많이들 즐겨 드셨었는데 요즘은 보이차도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게 좀 몸을 이렇게 열기를 좀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차 한 잔 먹으니까 오히려 또 분위기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좀 침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한 첫 잔이랑 둘째 잔 정도는 좀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드시죠. 네, 짠. 이 버릇이.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또 이제 차도 준비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토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가 되셨는데 일단 우리 시장님들 차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시장님들 그럼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동류 합기유술을 지도하고 있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김기태 고수님은 또 대동류 합기유술 한국의 지부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동류 합기유술에도 이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희 이제 연심관이라는 그 단체의 한국 지부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대동류 합기유술이 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또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합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합기도의 역사 같은 데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 대동류 합기유술이에요. 그러니까 합기도가 이 대동류 합기유술에서 발전이 된 무술이더라 라는 게 이제 그 정설인데, 이제 크게 보면 이름에 대동류, 그다음에 합기, 유술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름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 중에 일단 유술은 뭔지 다들 아시겠죠? 잡고 던지고 꺾고 조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유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맨손 격투기. 맨손 뭐예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유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합기라는 거는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검술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어떤 검기가 부딪혀서 움직이고 싶지만 좀 움직이기 힘든 상태, 실제로 닿아 있지는 않지만 엮여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합기다라고 과거에는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접촉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그런 어떤 부자유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거. 상대방은 나를 못 때리는데
나는 이 사람을 때리기 아주 편한 상태로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대동류 합기 유수를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또 궁금해지는데. 저도 이제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시작은 합기도였거든요. 합기도. 네. 네네. 예, 뭐 이제 합기도를 하다 보니 저도 이게 대동류라는 무술에서 나온 발전된 무술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뭔가 그래서 실제로 대동류는 어떻게 하는 무술일까? 그리고 그래서 합기도로 이렇게 지금 변화된 과정은 도대체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런 게 계속 궁금했단 말이죠. 우리가 원조 맛집 궁금해하듯이. 원조 맛집 궁금하듯이 네. 또 대동류 맛집을 찾아서 그렇죠. 또 네. 그렇게 또 시작하셨는데 또 일본도 또 몇 번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그 김태욱 사범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이제 그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연심관 본부에 이제 찾아가서 수련을 하고, 제가 근데 약간 좀 피곤한 상태였어요. 저쪽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냐, 수련 뭐 내용이 어떠냐, 너무 좋습니다. 그럼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해야죠 했는데 갑자기 네 정말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했는데 그게 질문이 아니라 입문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였던 거예요. 뭐 그냥 한번 경험해보러 간 거였는데 네. 그 질문을 입문으로 잘못 듣고 그래서 입문이 시작인 거야. 예의상 뭐 입문하실래요? 던 건데 이제 제가 그걸 덥석 물리시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뒤로 한 1년, 2년 정도는 2달에 한 번꼴로 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지도로 자격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가르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동류 합기 유술에 관련된 또 역사에 대한 질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동류 합기 유술은 일단 그 이름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는 타케다 소카쿠 선생님이라는 분, 내 무술을 대동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이제 하셨는데, 그 당시에 타케다 소카쿠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그 역사는 그 일본의 이제 그 천황 가문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일본 타케다 신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네, 그 장수의 가문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던 어떤 가전 무술이다. 내가 그 타케다 가문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무술을 알고 있었고 드디어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셨었는데, 이제 후대의 어떤 역사학자들, 무술학자들은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이게 아마 타케다 소카쿠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여러 그 검술이나 유술을 많이 배우셨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창안한 무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 좀 정설에 가깝고요. 어느 무술이든지 사실 그 창시 설화 같은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전설 같은 부분과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연심관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연심관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많아 있을 건데 이런 것들도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타케다 소카쿠 선생님이 처음에 딱 등장을 하시고서 이제 그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뭐 세미나도 하시고 뭐 그러면 당연히 또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기한 기술을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으면서 제자들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거의 뭐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교수 대리, 너는 나 대신해서 대동류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해준 제자들이 이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분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아이키도를 만드신 우에시바 모리에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초대 제자들 중에 마츠다 토시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의 계열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지금 저희 연심관. 연심관. 그 연심관 이외에도 다른 종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제 무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대동류 합기 무도 본부라는 이름을 쓰는 이제 혼도 카츠유키 선생님이 그 운영하고 계시는 그 본부. 그 다음에 이제 히사타쿠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타케다 소카쿠 선생님의 아까 제가 교수대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면허 개전이라고 이제 그 위에 하나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나 너한테 다 전해줬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해도 다 허가해 줄게. 라는 뜻이에요. 면허 개전이라는 말이. 그 면허 개전을 받으신 분이 히사타쿠마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 뒤를 잇는 단체가 현재 이제 타쿠마카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이름을 따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 코리카와 코도 계열은 코도카이라는 이름을 쓰고 히사타쿠마 선생님 계열은 타쿠마카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로 많이 쓰고요. 약 한 몇 개 정도가? 개는 한 7, 8개. 7, 8개.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질문 외로 거긴 안 싸웁니까? 싸우죠. 사실 뭐 어딜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습니다. 네. 어우, 진해졌다. 엄청 쓰겠다. 조금 빨리빨리 마셔야 되는데. 이제 약 같으실 겁니다. 약입니다. 얘기하다가 그만 정신이 팔려서. 보이약. 보이탕. 알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이키도, 합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기도에서는 우리는 아이키도가 아니야. 우리 한국 무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무예가 좀 많이 다른가요? 네, 굉장히 다르죠. 사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대동류 안에도 여러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열들끼리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타케다 소카코 선생님께서 이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사실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구조가 있구나, 커리큘럼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배웠던 입장에서는 어떤 체계가 있는지를 사실 알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대 제자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한 거죠. 아이키도랑 합기도도 뭐 사실 그러니까 우에시바 모리에이 선생님은 특히 아이키도로 이름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대동류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 예, 그리고 조금 종교적인 이런 어떤 정신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그 집어 넣어서 다시 이제 아이키도라는 무술로 재편을 하신 거고, 뭐 한국 합기도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최용술 선생님이라든지 또 장인목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이제 또 비전 목록을 받으셨던 분이고, 예,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 또 계속 발전을 시켜온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기술 체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일단 이거는 뭐 제 사견입니다만 한국 합기도도 충분히 그 대동류의 맥을 잇고 있는 무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비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또 비전 목록 파동 사건이라고 제가 또 신문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이제 거기에 또 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가요? 그렇죠. 실제로 사실 대동류라는 무술이 좀 더 이렇게 그 내부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된 게 한 3,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알고 싶어도 사실 조금 알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인목 선생님이 받으신 비전 목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전 이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 무술의 진짜 마지막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고수가 될 수 있을 듯한 무협지에 나오는 구공 비급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대동류의 고수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비전 목록이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면허증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단증이에요. 그럼 몇 단증이냐? 초단입니다. 과거의 대동류를 30일 수련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목록이 비전 목록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왜 30일 배운 거에 비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냐? 이게 어쨌든 후발주자였단 말이에요. 대동류라는 무술이. 그러니까 좀 다른 무술보다 우리가 좀 우월하다라는 걸 이제 어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일만 배우면 비전을 줄게. 이렇게 됐던 거고, 그 뒤에 사실 목록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라면 오해를 하신 분들이 그동안 사실 계셨던 거죠. 네,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서 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어떻게 보면 원형을 배우신 거지 않습니까? 원형을 배우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또 지도자 생활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또 일본의 어떻게 보면 전통 방식을 좀 고수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접목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연심관을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연심관은 되게 개방적이고, 기술적으로 어떤 큰 원칙만 지키면
그거를 뭐 지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거나 형태를 좀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터치를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예를 들면 저희 연심관 같은 경우는 유술 체계하고 합기 유술 체계가 구분이 돼 있어요. 따로. 네. 그래서 유술로 어떤 기본적인 기술의 형태를 먼저 익힌 다음에 합기 유술 체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감각들, 어떻게 움직여야 상대가 불편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감각 훈련을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여기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이제 네네. 겨루기나 대련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기존의 유술이었던 게 합기 유술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기술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쪽 손을 제 손목 네. 한번 잡아봐 주시겠어요? 네.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손빼기라는 거 많이 배우시죠? 손 빼기. 네, 이건 배웠어요. 네네, 그죠. 네. 요 상태에서 네. 꽉 잡아주세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빼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틀어서 네, 빼거나, 네,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요건 들어봤습니다. 네, 요거 유술입니다. 요게 유술. 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만 상황이 끝났어요. 그죠? 오,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저를 잡으셨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저희 대동료 같은 경우는 내가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상대도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둘이 멀쩡히 서 있는데, 잡혔네? 손을 뺐어요. 네. 그럼 가만히 계시겠어요?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피하거나. 반대쪽 손으로 이쪽 네. 손으로 칼 들고 있는데 이걸 네. 저를 찌르실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술에서는 그러면 손 뺐으니까 내가 공격해야 돼. 네, 빨리 공격을 하는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타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요만큼만 빼서 내가 이제 거꾸로 다른 손을 잡고 때리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목에서만 상황이 끝나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잘 때리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내가 때리기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서로 계속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편하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금 응용하면 네. 뭐 이렇게 손목을 잡으셨다 그러면 내가 때리기 편하게 상대방 손을 이렇게 벌려서 뭐 이렇게 때린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합기 유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꽉 잡아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이걸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칼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게 칼입니다. 네. 엄지손가락의 칼이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여기서 쑥 들어가면 어때요? 그럼 가만히 계시면 찔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꽉 잡아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 손이 이쪽 어깨가 넘어가니까 이쪽 손으로 저를 공격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칼은 가깝고 김성현 선생님 칼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이런 걸 만드는 게 합기 유술이에요. 여성 호신술 ASAP. 네. 이게 또 프로그램을 또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ASAP는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네. 가능한 빨리, 좀 네. 빨리 배워서, 빨리 배워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호신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 섹슈얼 어설트 프로그램 해서 반 성폭력 프로그램. 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제 성폭행,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처음 이제 그 무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을 때 모든 사실 무술 도장들이 여성 호신술 꼭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호신술들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보면은 그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막상 여학생들한테 야 근데 이거 실제로 쓰기 힘들어. 여자는 남자를 이기기가 힘들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시도할 생각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리고 아니면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약간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문제가 들었어요. 있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가르쳐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한 10년 배우면 쓸 수 있어. 아니 지금 당장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10년을 배워야 이걸 쓸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가능한 한 좀 빨리 배워서 금방 내가 그래도 이거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호신술을 만들어 보자.
그런 연구의 결과로 해서 이제 나온 프로그램이고 한 지금 이게 2008년부터 네, 계속 이제 보급을 해오면서 주로 뭐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쪽으로 많이 수업을 나가면서 네,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셔가지고 이제 여성분들이 위험한 상황,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에게도 지금은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여성 호신술이지만 또 남성분들도 같이 또 이런 프로그램 한번 경험해 보시면 또 우리 김기태 교수님의 기술을 또 한번 배워보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또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김기태 교수님과 또 즐거운 시간 또 보내면서 또 토크를 했는데요. 그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야말로 사실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잘 안 알려지는 거거든요. 좀 아예 이렇게 날 잡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또 이제 저희 마지막 네. 또 이제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 김기태에게 대동류 합기 유술이란 저에게 대동류 합기 유술은 삶의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네. 제가 지금 이 대동류를 하면서 제 본업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활력을 얻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대동류나 아까 이제 ASAP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뭔가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에게는 이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삶의 즐거움. 네. 앞으로 또 우리 김기태 교수님께 많은 또 이런 제자들이 좀 생겨나기를 바라봅니다. 많이 문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동류 합기 유술을 뭐 비롯해서 저희 전통 무예들 뭐 요즘 뭐 실전성이 없다는 둥, 뭐 좀 저거는 뭐 사기라는 둥,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듣는데 다 나름의 가치가 있는 무술들이고 정말 그 무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기왕이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차 한 잔 네. 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술담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로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아까하고 다른 게 몸이 움직이죠. 아프시다면서? 뭐 아주 안 아플 수는 없고요. 덜 아프다는 얘기죠. 피디님 웃음이 나와요? 당해볼게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다.